안녕하세요. 22년 9월 5일입니다. 네. 태풍이 뭐 한반도를 내륙을 공습한다라는 뉴스가 연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하니까 또 파동원리에서 뭐 제가 처음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태풍은 어떨 때 파워를 내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침이 낳는 이유, 원리를 설명하면서 어떤 침이 더 효과를 내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돼요. 뭐 지금은 제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치파동 원리 책에 다 나오니까 이제는 익숙한 게 되니까 그거 다 아는 거 이렇게 되지만은 뭔가 숨기면 어떻게 돼요? 비방이 되는 거죠. 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올리지만은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으니까 한술밥에는 한 숟가락이 보약인데 그저 한꺼번에 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인체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인 거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한번 들으면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또 내지는 얼마나 배우면은 다 알아요, 얼마나 배우면은 선생님 수준이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또한 오작동이다. 그래서 저는 한술밥에 한 숟가락이라는 관점에서 태풍, 즉 태풍이라는 것은 큰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어디서 부느냐? 결국은 온도차 또는 우리가 말하는 기압차죠. 라는 관점. 뭐 심한 얘기로 제가 뭐 최근까지도 고기압이 뭐고 저기압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 다 했지만 또 시험은 또 잘 봤어요. 그게 뭐냐? 단순한 지식, 암기, 답습의 차원에서 공부를 한 거다. 결국은 시험 따로 생활 따로인 거죠. 왜 파동 원리가 어렵냐? 결국은 시험 따로, 공부 따로,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 시험이 끝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파동 원리가 일반인이 발견했다. 뭐한 얘기로 전교 꼴찌를 자처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시험, 즉 가진 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툴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 틀 속에 본인은 갇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적인 인간은 시험이라는 거 또는 돈이라는 거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제가 이런 최근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는 한 분야의 끝을 가본 사람들, 오덕후라고 그러죠. 오덕후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 돈이 안 되는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쫓지 마라, 물질을 쫓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돈을 쫓지 않는 또는 돈이 안 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돈방성이 않는 거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돈을 쫓는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순간만큼은 돈이 아닌 거죠. 그 순간이 즐거운 거고 하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뭐 이 태풍이 뭐 매미나 뭐처럼 몇십 년 만에 처음 경험한다라는 부분들이 되지만은 결국은 이 태풍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두려움이죠. 이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불똥이 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뉴스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두고, 또 그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둔다는 것은 소일은 적이 있으니까, 결국 최근에 서울 강남이나 신림이나 이런 쪽에 물난리, 물폭탄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라는 차원에서 이 태풍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선제적으로 또 내지는 미리 예방하자, 학습하자라는 차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물태풍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설사 이 태풍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감하게 난리법석을 떨까? 결국은 파동원리가 말하는 게 레벨 차이다. 눈높이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태풍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방향에서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피해가 극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거는 전문가 수준, 또 내지는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요.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에도 그 농로의 하수구에 물이 빠져나가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변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갈까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머리카락이 나는 이유, 털이 나는 이유와 똑같은 거죠.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기의 물이 어떻게 돼요? 하수구로 잘 빠져나가려면은 그런 모양새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뉴스에 태풍이 왜 태풍이 생깁니까? 또는 왜 가을에 태풍이 옵니까? 라고 하는 앵커의 질문에 기상 전문가가 하는 말이지만은 고기압이 어떻고 고온다습한 고기압과 한랭 건조한 저기압이 만나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떠나서 어떻게 돼요? 이곳과 저곳의 경계다. 결국은 좌와 우, 우리가 말하는 공산 세력과 민주 세력의 충돌이 첨예화될 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바람이라는가 태풍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서로 다른 세력이 만났을 때, 그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는 그냥 서로 눈치를 보지만은 어느 한 세력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고 반대로 약한 세력, 약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 그 침범하는 것이 평형인 거죠. 극과 극이 양극단이 만나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도 균형이고 밸런스고, 어느 한쪽에 그런 평형이 균형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언밸런스 할 때, 비대칭을 이룰 때, 한쪽의 세력이 극성해졌을 때 반대편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줄다리기 한다 또는 밀친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똑같은 힘이 중력이 똑같이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힘이 유지가 되지만 어느 한쪽의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거나 강해지면은 밀리잖아요. 그 밀리는 게 바로 태풍이다. 바람이 부는 이유다. 또 보통 이제 골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계곡과 계곡, 산과 산 사이가 좁아지는 협곡, 좁아진 계곡이라든지 요즘 빌딩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해운대 같은 고층 건물 사이에 빌딩풍으로 창문이 깨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예를 들면은 면적이 넓은 상태에서 바람이 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좁은 도로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8차선 도로를 만들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거죠. 쌩쌩 달리고 있다가 인터체인지 톨게이트를 나간다면은 톨게이트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죠. 근데 톨게이트 전용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은 1차선으로 가던 고속도로 전용 버스 전용 차로가 톨게이트로 나가려면 2차선, 3차선을
끼어들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내지는 좁아진 병목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다 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가 협곡처럼 좁아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바람이 더 유독 셀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또는 이곳과 저곳의 경계가 바로 바람이 쐬어지는 곳이다. 그 의미 속에서는 바람을 똑같이 뭐라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다 있어 왔단 말이죠. 외감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내감이라고도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풍사, 풍한서습조한 이런 유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일 때는 기운이라고 하고 에너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체에 사람한테 세상에 해를 끼칠 때는 뭐라 그래요? 이 음탕한, 음란한, 나쁜 그래서 육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이 어떤 순간에는 좋고 어떤 순간에는 나쁘다라는 그 기준점이 결국은 누구예요? 내가 기준점인 거죠. 나한테 이로우면은 좋은 사람, 나한테 해로운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이 태풍이 우리한테 특히 뭐 우리나라에 또 다르게 국소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해를 안 주면은 좋은 바람인 거고 내 농작물에 내 삶의 터전에 해를 끼치면은 나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기준점이 잣대가 누구냐? 나다. 그래서 인체파동원리에서 말하는 게 인간은 세상은 악하다. 내가 최고다. 그 악이라는 것이 단순한 선과 악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윤리 도덕률이 아니다. 내가 최고다. 기준점이 잣대가 상대가 아닌 나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또 이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 무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태풍이 강도가 세기 때문에 태풍이 위력이 세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진료가 예상이 되면은 예측 가능하다면은 덜 무서운데 그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기상대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 바람은 결국은 이곳과 저곳의 경계는 어떻게 돼요? 가장 약한 곳으로 상대의 가장 허점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뭐 한 얘기를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 말의 의미는 바람이 한쪽이 극성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한반도가 약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한반도로 오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일본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 그 바람 태풍하고의 힘의 세기에서 교류기에서 밸런스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피해가 덜하겠지만은 그 긴장감이 어떻게 돼? 한쪽으로 쏠렸을 때 무너졌을 때 만약에 일본이 약한 곳이라고 한다면 일본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지. 지금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 왔다라고 합시다. 그게 이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다. 그 말의 의미는 올해가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올해 남창규는 팔자가 펼 것이다. 올해 남창규는 망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뿐인 것이 그 시와 때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어제 올라온 그 한양대 경영학과 임형록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미래는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은 이 처음 경험하는 미래라고 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또는 할 것만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은 처음 경험하는 도전이고 위기지만은 잘 해내야 된다.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유튜브 꼭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횡설수설하네. 또 내지는 그 꼭지 제목만 읽어도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들어있지만은 그래서 뭐 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그 행간은 어떻게 돼요? 한 문장이 있어요.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전문가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잘 알 뿐이지. 그 말은 몸 앞에 나타나는 손가락 사이에 낀 때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문가도 내 뒤에 난 생채기는 보지 못한다. 물론 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완전히 100%다 예측 가능한 세상은 없다.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인간은 세상은 무지하다. 결국 99%를 알아도 나머지 1%를 모르기 때문에 1%를 100%로 다 아는 것처럼 망상을 가지는 어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게 세상이다. 포커판에서 꽁카에 우리가 놀아나는 이유도 그런 이치다. 결국은 인간은 세상은 무지하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병은 무서운 병은 뭐냐? 무지다. 암이 아니다. 치매가 아니다. 파킨슨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암에 걸리면은 죽을 것이다. 사기암은 죽어. 이런 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학습,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암은 몇 프로는 죽더라 라고 하지만 또 그런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답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 걸리면은 죽어. 죽는다라는 그 지식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다. 전문가라는 그 집단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통계, 확률로 또 다른 일반인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세상이 다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또 뭐야가 되겠지만은 파동원리가 말하는 핵심 원리가 뭐냐? 인간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최고다. 말로는 박애,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 잘났다. 내 잘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두려움이다. 결국은 이 두려움을 적절히 이용해서 성냥팔이를 하는 게 영업인 거고 장사인 거고 치료인 거죠. 결론, 바람은 어디서 부느냐? 또 내지는 바람은 어디에서 가장 극심하게 그 영양 파워를 내느냐? 결국은 경계예요. 이곳과 저곳의 경계. 결국은 이곳과 저곳이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의 세력이 극해진다든지 한쪽이 약해지면은 침범하게 된다. 병도 마찬가지다. 내가 외부에서 오는 사기, 나쁜 기운 또는 환경과 어떻게 돼요? 적절한 긴장감, 밀고 당기는 게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는 괜찮다, 안 아프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긴장감이 무너졌을 때 병이 생기는 거다. 결국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그 출발점을 다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결국은 그 경계를 다스리는 거죠. 그 경계가 어디냐? 우리 몸으로 따지면 피부겠죠. 또 내지는 3차원적 관점에서 입체의 관점에서는 몸의 중앙과 사지 말단이 되는 거고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중앙일 거고 또는 그 끝이라고 한다면 사지 말단이라고 한다면 손끝 발끝 또는
몸통이 중앙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죠. 그래서 침을 어디다 놓으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파동이고 뭐고 자시고 떠나서 파동원리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우리 한의사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침은 사관만 놔줘도 된다. 합곡태충만 놔줘도 된다. 합곡태충이 뭐예요? 결국은 몸통과 사지, 내장과 근육계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바다, 태평양에서, 또는 우리가 말하는 저 어디 태풍이 일어나는 중심지라고 합시다. 거기서 파도가, 태풍이 생겼어요. 그럼 태풍이 생겼을 때 피해가 가장 극심해지는 것은 어떻겠어요? 협곡 또는 이곳과 저곳의 경계죠. 그럼 이곳과 저곳이 내 몸 안에서 달라지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결국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인 거죠. 왜? 여기는 면적이 넓은데 팔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깨라든지 사타구니가 아플 수밖에 없다. 거기를 만져서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건강한 사람이라고, 건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다 아프다 라는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를 치료점으로 잡아도 되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이곳과 저곳의 경계는 관절이죠. 팔꿈치라든지 손목도 되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은 손바닥이나 손가락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한 팔사혈, 팔풍혈이죠. 뿌리마디에 해당되는 부위. 예를 들면은 손바닥이나 손등이 몸통이니까 예를 들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사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몸통과 사지의 경계가 되는 뿌리마디 자리, 그러니까 팔사혈이라든지 팔풍혈 자리들을만 침을 놔도 어떤 병이에요? 증상 불문하고 병명 불문하고 그 자리만 놔도 낫는다. 문제는 이렇게 핵심되는 내용을 가르쳐 줘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요? 안 하지. 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원리, 파동이 말하는 균형, 밸런스, 또 바람이 부는 이유, 원리를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고온다습이니 한랭 건조니 이런 식으로 누가 가르쳐준 지식을 그대로 졸졸 답습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저 상상 속에, 생각 속에서 궁구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지식이 되지만은 단순히 시험, 암기, 답습으로는 내게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원리에 천착하라.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 태풍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뭔가 뭉쳐져 있는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와서 어떻게 돼요? 바다를 다 엎어버리잖아요. 아래와 위를 왜 엎겠어요? 결국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 깔아앉고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결국은 태풍이라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정화되는 거죠. 또 내지는 내륙에 있는 것도 다 정화가 되고 바람이 와서 쓸어가니까 결국은 제가 영양 서석지에 갔더니만 이게 청소를 하려고 딱 했더니만요. 그 먼지가 어디에 있느냐? 모서리에 다 몰려 있어요. 또 내지는 새들이 와서 새똥을 싸는데도 딱 정해진 자리에 놓더라. 예를 들어 남자 사람들이 화장실에다가 똥 누듯이 결국은 또 소변 두고 또 예를 들면 제 공사 현장에도 인부분들이 목수분들이 소변을 보는데요. 아무 데나 소변 안 봐요. 소변 보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소변통을 갖다 놓지 않아도 결국은 그런 소변을 누기에 적합한 장소 환경이 맞아야지만이 소변을 보는 거다. 바람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털이 나는 이유와 똑같아. 그러니까 침이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회오리 모양으로 밋밋한 일자침보다는 회오리 모양으로 침 놓는 침을 잡는 부위를 만들면은 좋다. 그 다음에 가는 침이 효과 있어요, 굵은 침이 효과 있어요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F=ma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질량에 비례한다. 매스와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덩치 큰 놈이 침 놓으면은 마른 사람이 침 놓는 것보다는 파워가 있을 거다.
또 침을 천천히 놓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파워풀하게 힘껏 놓는 것이 더 하다라는 관점. 그 관점은 단순한 체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놓는 시술자의 지식, 힘, 지식도 힘이다. 말에도 에너지다. 즉 말빨도 에너지다. 결국은 시술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이 침을 놓는 원리, 또 침이 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아는 믿음, 확신, 신념이 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체 파동을 위해서 말하는 에너지 균형이 뭡니까? 에너지가 뭡니까? 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또 기운이다라는 거고, 또는 우리가 말하는 중력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별개가 아니다. 감사합니다.